문제. 쭉쭉 명료한 확실한 이글이글 끝이야. 피도 눈물도. 쓰레기 그냥 바뀌었어? 웃기는 작가 빵문이. 안녕하세요. 웃기는 작가 빵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캐릭터, 매력적인 캐릭터 만들기, 개성적이고 대박나는 짱 멋있는 캐릭터 만들기 2탄 준비했습니다. 이번 캐릭터 만들기는 오히려 1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내가 1탄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하고 갑시다. 빠밤. 캐릭터의 성공을 좌우하는 3가지. 일단 첫 번째, 캐릭터는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주인공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가 이 소설을 끌고 가는 추진력, 원동력이 됩니다. 일단 설정에서부터, 스토리에서부터 아주 기본 눈동자 색깔이 빨간색이고 흑발이고 너무나 요정같이 아름답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얘가 하프 엘프고 재벌 3세시고 아이돌이시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는 그런 설정이 아니라 얘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어떤 욕망을 가졌는지, 그런 이 주인공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 그거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를 강조하냐면, 한 문장으로 작가가 말할 수 있어야지 그 캐릭터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냥 명료하다는 거거든, 한 문장으로 말한다는 거. 근데 내가 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 예를 들면 당신 주인공 목표가 뭡니까? 이 주인공 지금 여기서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서 날뛰는데 그 생존이 땡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캐릭터의 목표는 뭐였더라? 이러면 끝이야. 거기서부터 끝이야. 신인 작가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캐릭터에 대한 설정은 이것저것 많이 만드는데 그 캐릭터의 목표, 욕망, 그거를 확실히 세팅을 안 하고 시작한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소설이 매력이 없어지고 사건을 이렇게 꾸려가는 원동력이, 힘이 약해져. 이거를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팍팍팍 진행이 돼야지 그 주인공의 목표가 사건이 되고 스토리가 되고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흐지부지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 해돌이 작가님의 아도니스를 다시 읽고 있는데요. 그게 여기사, 회귀 같은 유행 키워드도 갖고 있지만 그 소설만의 개성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이 여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갖고 있는 목표가 진짜 새롭다, 이거는 좀 다른 작가들은 좀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도니스에서 여주인공의 목표는 진짜 최강의 검사가 돼서 전생에 나를 죽였던, 나의 목숨을 앗았던 그 황제의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걔의 목표고, 그래서 계속 검 훈련하고 만날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목표들도 있지.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그 주인공의 다른 설정들도 있고 다양한 목표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거, 그거 하나는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주인공의 설정, 그 최강의 검사가 되겠다는 그 목표, 그 다음에 자기를 죽였던 그 황제의 기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이야기가 진행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목표들은 세부 목표가 되고 그 에피소드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지만 가장 큰 목표는 달라지지 않고 그게 명료해서 스토리를 쭉쭉쭉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작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이거 좀 일본 작품이라 옛날에 읽은 거긴 하지만 책벌레 하극상이라는 작품을 되게 재밌게 읽어서 그 주인공, 그 여주인공 목표 딱 하나야. 책을 만들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걸로 소설을 꾸려가기에는 너무 좀 가볍고 밋밋한 설정 아닌가? 책 덕후가 책 읽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소설을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러기가 너무 쉬운데 그 소설은 미친 듯이 책 만드는 거에 그 초장편이 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종이부터 만들어. 그리고 활자를 개발하고 잉크를 개발하고 그 와중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난한 집의 자식이었다가 귀족이 되고 나중에는 무슨 영주가 되고, 그렇게 이 주인공이 발전하는 그 과정도 모두 책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 식으로 이 소설 주인공의 목표가 명료하게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그 명료한 목표가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품도, 여러분의 소설을
끌고 나갈 주인공의 명료한 목표, 확실한 욕망, 막 이글이글 이것만은 꼭 이루고 말겠어, 이런 게 뭔지 확실히 정하고 시작해주세요. 두 번째, 캐릭터는 변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료해야 된다면서 근데 변해야 된다고?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앞뒤가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게 캐릭터의 목표가 명료한 것과 이 캐릭터가 변하지 않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왜 변할 수밖에 없냐면 목표가 확실해, 막 가고 있어. 그럼 그 과정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능력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렇잖아. 근데 처음 시작했던 주인공과 완결 시점의 주인공이 똑같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캐릭터는 변해야 돼요. 캐릭터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발전해야 돼. 주인공이라면 더더욱. 캐릭터들은 서로 관계도 맺고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캐릭터는 서로 갈등하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있죠. 그것도 변화하는 거야.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주인공을 돕는 조연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갈등과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겠죠. 좋은 쪽으로. 하지만 악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을 방해하는 그런 캐릭터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점 나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점점 더 집착이 심해지거나 더 심한 악행을 저지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였던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그러면 너무 지루해지는 거야. 정서적 변화도 있고 육체적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캐릭터는 처음에는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을 치르다가 팔을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이 팔을 잃는 것이 꼭 약점이 되고 구렁텅이로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막 이러면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신체 일부를 잃어서 오히려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동료의 소중함, 내가 몸이 훼손됐고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지만 신체 일부를 잃음으로써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체가 변하든 정서가 변하든 캐릭터는 변하는 게 재미가 있다. 로맨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맨스 남주들은 다 피도 눈물도 없어. 걔네들은 동료 이런 것도 없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기적이고, 왜냐고? 재벌 3세니까. 나는 너무 얼굴도 능력도 좋고 막 돈도 많으니까 막 그렇게 냉혈한이었다가 정말 숭고한 사람, 운명적 사랑을 만나고 나면 동료들에게도 좀 따뜻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캐릭터의 내면 변화, 그런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변경될 수가 있어요. 큰 깨달음이 있어서 목표도 변경될 수 있어. 그게 주인공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겠죠? 여기서 기억해줘야 될 건 주인공의 변화는 성장과 발전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악인의 경우에는 심화, 고착화, 흑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쫙 갈리면서 더 갈등이, 대립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맨 마지막에서 악인이었지만 주인공에게 감화해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겠소, 그대여 나의 이 악행을 사죄하며 평생 살아가리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것도 변하잖아요. 세 번째,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캐릭터는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강해야 되고 걔만의 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모든 게 완벽해버리면 공감하기도 쉽지 않고 얘가 갈등을 빚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완벽할 것 같은 이 주인공의 약점은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좋습니다. 얘는 재벌 3세고 돈도 많고 막 능력도 좋고 스포츠도 잘하고 만능인데 고소공포증이 있다던가, 예전에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인가 거기서 현빈이 폐소공포증이 있었죠. 그런 주인공의 어떤 약점이 얘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너무 완벽해버리면 성장 가능성이 좀 줄어들어.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걸 만들면은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인공도 사고 칠 수 있지, 약점이 있지. 근데 이 주인공이 가진 약점은 당위성이 있어야 돼. 얘가 뜬금없이 막 어둠만 보면 막 비명을 지르고 천둥만 치면 막 소리를 질러. 그러면은 독자들은 뭐야? 이 자식 왜 이래? 이렇게 막 뜬금없어지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연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그 약점에 당위성을 부여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약점 때문에 이 주인공이 민폐쟁이가 되면 안 돼. 독자들은 민폐를 끼치는 주인공 아주 싫어합니다. 팔랑귀, 귀 막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막 이러는 캐릭터들도 너무 싫어해. 약점을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그 약점이 공감될 수 있고 약간 동정심도 유발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약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구제불능 쓰레기야 내 캐릭터가. 얘는 쓰레기 완전 나쁜 놈이고 막 여자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놈이 설정이야. 그런 애들은 못 써요? 공감대를 못 끌어내니까 아니 그런 거 쓸 수 있는데 그러자면 걔에 대한 배경 스토리를 더 열심히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런 쓰레기라도 그래 얘가 쓰레기가 될 만한 이런 사정이 있었어 이렇게 독자가 끄덕끄덕 해줄 수 있게끔 캐릭터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넣어줘야 되고 그 사연을 과거사에 막 1편, 2편 이렇게 설명을 줄줄줄 하면 지루해지니까 그거를 스토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도 필력이겠죠?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1편, 2편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아직도 캐릭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아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주인공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조연은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다음 편도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어서 봤겠지만 재밌고 유익하니까 봤겠지. 그냥 봤겠어? 아니요.